흥농TV입니다. 오늘이 1월 5일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전북 부안군 백산면에서 우리나라 최대 콩하고 밀을 생산하는 단지 회장님을 비롯해 세 분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찾아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저희 스튜디오에 찾아주셔갖고, 또 우리 사장님들은 콩, 밀을 또 재배하시고, 최고의 또 수확량을 올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직접 콩농사, 지난해 콩농사를 뒤돌아보고, 금년도 콩농사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학 사장님은 이제 지난해 콩농사 괜찮았죠? 예, 괜찮았습니다. 어땠습니까? 가격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생산량이나. 가격은 정부 수매로 인해 가지고 100% 특등 맞았습니다. 4,700원씩 해서 수매를 다 끝냈고요. 서리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서리태도 이제 저희는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큰 가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소득 올승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는 가격이 전년도보다 좀 떨어졌네요. 예,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선별 안 하고 4,850원에 저희가 무조건 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수매로 가다 보니까 선별해서 특등이 4,700원, 1등이 4,570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올해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비율을 가서 여쭤보니까 수매 물량의 한 85% 이상이 특등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특등 농사 잘 지신 거죠. 다들 잘 지었다고 봐야지. 사장님은 지난해 몇 평이셨어요? 제가 32필지니까 한 38,000평 정도 됩니다. 유성환 사장님은 몇 평이나 하셔요? 저는 12,800인가? 12,800평? 많이 하시네. 우리 또 이 사장님은? 저는 저기 1,600평 기준으로 해서 15필지 졌습니다. 1,600평 기준. 아니, 1,200평. 1,200평? 예, 예. 그럼 15필지면은 12,000, 18,000평이네요. 예. 또 우리 고 사장님은? 네, 저는 1200평짜리 24필지를 했습니다. 어유 많이 하셨네. 그럼 24필 36,000평. 그러면은, 저기 3만평이네. 그러면은, 지금 논농사를 안 하시고, 지금 콩농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논농사, 벼농사보다 콩농사가 낫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훨씬 나으니까 콩농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200평에 이제 논농사하고 비교할 때, 이제 벼농사하고 콩농사하고 소득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제가 지금 콩을 한 지가 지금 7년, 이제 8년 차 들어가는데요. 8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벼보다 필지당 1200평당 한 100만 원 이상 더 소득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국을 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김제라든가 부안에 콩농사 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수준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 지난해 평당 몇 킬로나 수확하셨어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엊그저께 이제 수매가 끝나가지고 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품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대찬하고 제가 선풍을 했는데 전부 이제 수매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대찬은 한 1,500kg 정도 나왔고 선풍은 한 1,400kg 정도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 많은 농사에 이제 1.2, 1.3kg 이 정도 나오면은 최고의 저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확을 거두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500g서부터 보통 800g, 1kg 평균 1kg가 밭에서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논농사 하시는 분들이 이제 김제나 부안 이쪽 분들은 1kg에서 1.3kg. 또 좀 하시는 분들은 아주 1.5kg까지 하시는데 2, 3만 평 하시는 분들이 1.2나 1.3 나오면 최고의 농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 지역서도 보면은 평당 1kg 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1kg면 1200kg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콩이 이제
재배를 해보니까 오히려 비 많이 올 때보다 가뭄 때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밭작물이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밭에 콩 심었던 분들은 이제 후기에 가뭄 때문에 예. 그때 이제 꽃 펴갖고서 이제 뭡니까 이제 콩알이 생길 때 이때 비가 좀 많아야 되는데 이때 가물어 갖고들 피해들이 컸는데 우리 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때 물 좀 됐어요. 물? 예. 그 논콩에다가 물 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에다가 물 대는 건 한 7일 천기 정도는 봐야 되는데 내음내 달가물다가 물 대고서 비 와버리면은 이제 가스 피해를 받는데 그래도 지난해 물 대셔갖고 효과 많이 보셨겠네. 네. 뭐예요? 물은 많이는 안 되고요. 예. 그냥 고랑만 살짝 흘러내릴 차게.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지난해 콩꽃들이 열매 열리고 나서부터 이제 가물었잖아요 좀. 예. 그때 되신 거네. 예. 그래서 이제 콩농사를 제가 좀 한번 저기 해보는데 저는 이제 콩농사를 할 때 콩농사는 이제 정답은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사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처리도 하고 안 하고도 예. 비교해 보셨잖아요. 예. 어땠어요? 확실히 엑스칼리버를 처리한 부분이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전에는 이 엑스칼리버 사용 안 했을 때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상당히 늦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안 한 걸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빨리 뿌리옥 박테리아 형성이 되고 또 뿌리옥 박테리아도 상당히 좀 많이 열리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구사장님 써보셨나요? 예. 어땠어요? 에스카레이버 쓰고요. 예. FE100도 썼는데 예. 어느 그 배수 파면서 보니까 뿌리 박테리아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예. 콩은 적은데. 예.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이구나. 배에다도 썼어요. 그 우리 이사장님은 아 저는 그 사용을 안 해봤는데요. 저기 우리 회장님 이재학 씨나 그 고정석 씨 보고 수세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나중에 수확을 해갖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상상한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가 다르기는 다르구나 해갖고 내가 나중에 물어봤죠. 도대체 그 작물 재배는 비법이 있냐 하고 한번 저희 때 법인에서는 자주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걸 썼다고. 우리 이사장님은 써보셨나요? 예, 좀 써봤어요. 콩에다? 콩에다 조금 쓰기는 썼는데 예. 그렇게 크게 뭐 적은데 모르고 배에다가 육류장에다 하나 써봤어요. 근데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확실히 좋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가 이게 30g짜리거든요. 요게 이제 콩에다가는 20kg를 버무려서 파종할 수 있는 거고, 벼씨는 40kg. 버무리거나 침종 처리인데, 이건 이제 콩뿐만 아니라 모든 종자에다가 버무리거나 침종하면 되는 거고요. 요 균 자체가 그 뿌리옥 박테리아 균입니다. 이게 그냥 금꽃 미생물. 그래서 모든 작물의 뿌리에 정착해서 살면서 한 번만 처리하면은 이게 수확할 때까지 이게 되고요. 이게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발화촉진하고 밝은 촉진이거든요. 그리고 공생 미생물이기 때문에 토양 내에서 비료 흡수율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갖고 지난해 이제 늦게까지 이제 콩에 특히 가뭄이 심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발달되니까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에도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리고 토양병으로부터 이제 뿌리를 보호를 받고요. 요게 이제 지난해 6월 28일 날이던가? 6월 4일입니다. 4일 날. 예, 예. 우리 이사장님네 제가 마침 갔다가 예. 찍은 사진인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제 이 콩 심을 때 보니까 번개불에 콩 붙더라고요. 밀기고 이제 콩 심어야 되고. 이때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해는 이제 그 시기가 이제 가물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갖고서 그 가문데도 우리 사장님은 이제 다른 집들은 이제 밀집을 환원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심고 우리 사장님네 밭에 가봤더니 이제 밀집을 환원시키고 이제 파종을 했는데 예. 그때 가보니까 뭐 파종량도 적당하고 발화가 일단 잘 됐던데 예. 이때 좀 상황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때 이제 워낙 제가 지금까지는
밀대나 보리대를 다 끄집어냈었습니다요. 태우든지. 근데 지금은 뭐 탄소 그런 영향 때문에 이제 못 태우고 지금은 이제 소모기로 끄집어내는데 저는 그걸 100% 집어 넣은 상태에서 노타리 쳐가지고 그때 엄청 가물어가지고 저 여기 오신 우리 구정석 사장님께서 파종을 해주셨거든요. 야. 그래갖고 그날 하면서 먼지가 엄청 너무 가물다 보니까 막 파종하는 그 기계도 안 보이더라고요. 먼지 때문에. 예, 그 예. 정도로 그런 낙조권에서 파종을 해서 그때 당시에 너무 가물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물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고 많이 그랬었는데 오히려 물을 잘못 넣으면 물을 넣게 되면 잘못된 확률이 높다고 그래갖고 저는 그냥 기다리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종하고 난 뒤에 보통 모든 조건이 맞으면은 3, 4일이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6월 4일날 파종했는데 올라올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일주일이 넘고 열흘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폭포기도 파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움츠리고만 있더라고, 씨앗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가 나오겠지 하고 그냥 기다렸더니 제가 기억으로는 1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콩인지 되게 이제 수분만 맞으면 이제 한 4, 5일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해 원체 가물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가물었는데 이제 아까 우리 사장님 같이 이제 먼지가 풀풀풀 날릴 정도 되면은 노타리 치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단합기로 예. 눌러주고 파종하면은 훨씬 더 파라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콩이 파종 시기에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해는 이제 날이 가물어서 발화 불량도 많이 됐고, 또 논에다가 이제 물렀던 분들은 이제 또 저기가 상태가 이렇게들 안 좋았죠. 이게 이제 파종하고 바로 물른 집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집에 다시 심었죠. 다시 파종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물르는 게 차라리 물 안 넣었으면은 예. 늦게라도 다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 가서 보면은 요게 이제 사장님네 콩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콩을 제식거리가 지금 이게 몇 센치예요? 두둑이? 75cm, 폭이 75cm로 70, 맞춰졌습니다. 25 거예요. 예. 그리고 요 간격은요? 그 간격은 30cm.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 줄뿌림식으로 막 기계를 빨리 움직여버리면 줄뿌림으로 그렇죠. 파종다시피 하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도 이 파종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사장님네 밭에 가서 지난해 이게 이제 한 구덩이에 이제 4개, 5개, 예. 심지어 이제 6개짜리도 예. 있고 그러잖아요. 이 소금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 소금 작업들이 이제 그때 인력이 이제 노동력도 있고 이제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못 하시는데, 저는 이제 콩의 가장 정답은 이제 뿌력 박테리아 착생하고 소금 작업만 잘해줘도 수확량이 한 200g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200평 같으면은 뭐 하루에 한 사람이 소금 작업은 얼추 끝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심을 때 파종량을 줄여갖고 2개씩 딱딱 점퍼하다 보면은 또 비가 와갖고 위가 또 노늑이니까 덥게 하면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종할 때는 3개, 4개 이렇게 심어놓고 소금 작업을 좀 어려워도 해주십사는 얘기고, 또 이제 콩을 웃자라게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콩은 이렇게 4개, 5개 있으면 경합해서 서로 누가 잘 크나 이제 경합 시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개씩만 딱딱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본잎 2개 나왔을 때, 요거 F100. 요게 25마리용이거든요. 요거를 12마리에다가 타서 옆면 시비해주면은 이제 절간도 짧아지고 억제 효과가 좀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콩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1.5kg까지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우리 사장님들 같이 뭐 2, 3만 평, 4만 평씩 하시는 분들은 그냥 1.3만이라도 만족하시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비량에 따라서 제식거리도 달라져야 되고, 특히 농콩 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둑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배수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면적도 면적이지만 이제 수량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콩을 예를 들어서 100g만 더 나온다 해도
470원이 더 나오는 거잖아, 쉽게.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200~300g은 우리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이사장님 농사 짓는 거 지난해 제가 소요 경비를 한번 뽑아봤거든요. 예.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 농가들한테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20kg 갖고 이제 1200평에다가 이제 심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이제 새총이 여기 들어가서 4,250원 들어가고, 노타리 치는 데가 35만 원 들어가고, 파종비가 25만 원, 수확하는데 35만 원, 제초제 뿌리고 이렇게 해서 총 들어가는 게 156만 4,200원 들어가요. 1,200평에.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장님은 유박 비료를 25포를 쓰는데 콩 심기 직전에 쓰는 게 아니라 밀을 파종해 놓고 밀 추비를 예, 예. 이제 유박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요때가 3월 말이나 4월 초 되죠. 2월 말에서 3월 초요. 아, 2월 말에서 3월 초. 예. 그것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 황산가리 쓰고 그래서 평당 이제 1,300원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사장님 농사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사종세트 농법을 한번 응용을 해 보시면은 요 유박을 25포 쓸 거를 제일 땅 살리기 20포를 쓰고, 추가로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요거 37,000원 20kg 1200평에 예. 요거 들어가고, 하나로 뚝하고 6F백을 이제 3번을 쳤을 때 요게 이제 69만 2천원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 총 생산비가 206만 원이에요. 그래서 평당 이제 1,718원이 들어갑니다, 저게. 그러면 기존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하시는 데다가 기존 재배하시는 데 이제 418원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418원이 더 들어가면서 생산량이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콩교육을 많이 다니는데 요것 좀 먼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제 콩교육을 다니는데 이제 평당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1.3kg로 만족해라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1.5kg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왕에 농사를 지시니까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근데 이제 돈을 어떤 사람은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돈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 두 가지 분류예요. 돈을 벌기 위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오신 분들 같이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지시는 거고, 영농자금이나 기계화 자금을 갖기 위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돈 때문에 농사 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육을 하면은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느냐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게 콩이 가는 뭐 1.3kg가 가능한가, 1.5kg가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밭농사 지시는 분들은 700g, 800g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해도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농가들한테 이제 생각은 그냥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변화와 혁신과 자극을 좀 줘야 되겠다 해갖고서 이런 걸 제가 좀 뽑아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고 얼마나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들 같이 1.3kg 농사 지시면은 우리 따지기 좋게 그냥 5,000원 키로당. 그러면 1,000평이면은 650만 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kg 나오시는 분들은 1,000평이면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50만 원에 제 거 쓰면 평당 생산비가 1,718원인데 그냥 1,800원 잡고 180만 원 들어가면은 470만 원이 남아. 근데 이제 500만 원 나오면은 이제 생산비 관행일 내면 1,300원 들어가니까 이제 370만 원 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차이가 100만 원 차이 나거든요. 이게 또 우리 사장님들은 1,200평 농사 짓고 또 벼농사 짓고 콩농사 짓고 차이가 얼마나요? 그것도 100만 원 나죠. 102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럼 200만 원 소득이 더 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300g만 더 나온다 그러면 1,500원이거든. 그래서 이제 418원 들어가니까 1,100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혀지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평당 1.3kg를 나오게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은 제 4종 세트 농법도 중요하지만은 소금 작업 안 해주면은 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콩농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연면적 확보잖아요. 콩농사 짓다가 쓰러지면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해주십사. 그래서 제 거를 하고 소금 작업만 해주게 되면은 모진 태풍이 불어도 콩은 안 쓰러질 거다. 태가 굵으니까 안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농콩 심는 분들
이제 화학 비료만 갖고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제 비만 오고 나면 여기가 이제 지제부가 썩어갖고 이꽃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게 생기면은 우리 연작장애 났다고 자꾸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유기물만 들어가도 이거 훨씬 덜 생깁니다. 그리고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이거 이꽃병 거지반 없어요. 그래서 이 콩농사의 답은 질소질 비료가 답이야, 복합 비료인 게 답이 아니라 유기물이 답이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이제 시골에 가면 우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분 같은 것도 내시려고 그러면은 이게 덜 발효가 됐잖아요. 미리 내놓으면 좋은데 콩은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낼 시간이. 그래서 이제 보리 같은 거 밀 심으시니까 밀 중고름을 이제 아까 유박도 뿌리시잖아요. 예. 소똥이라도 잘 분쇄가 돼 갖고서 뿌리기 좋으면 그걸 갖다라도 뿌려주시면은 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는 유기물에서 착생이 잘 됩니다. 유기물에서. 그래서 이제 콩 심는 처음 심는 밭들은 콩 심었던 밭 흙을 갖다가 막 뿌려놓는 이유도 그 근류균이 그 논에 퍼지라고 그러는 건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가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그런 것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콩농사는 이런 거죠.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이제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파종 시기에 이제 적정 수분이 제일 중요하고 소금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종하면 이제 토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이 소금 작업.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비는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밀농사를 지시니까 그렇게 해갖고서 유박을 넣으시고 나서 콩 심을 땐 비료 안 넣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 추비도 이제 그 추비는 이제 바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봐가면서 주고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가리만 줬습니다. 가리만. 예, 예. 그래서 이제 제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은 콩의 추비도 관계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이게 될 것 같고요. 이 연면적 확보하고 광합성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숫기라든가 고품질 되고 제 또 6F100 3번만 쓰면은 숫기 단축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고사장님 해보셨나요, 작년? 네. 몇 번 쓰셨어요? 3번 쓴 놈도 있고 2번 쓴 놈도 있고 그래요. 예. 작년에 쓰다가 모질해 버려갖고. 그래서 일주일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밀부터 썼는데요. 네. 제가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게 파종을 하다 보니까 그 수확도 늦게 하게 됐어요. 근데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제가 밀 수확을 최고 일찍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늦게 심고 일찍 수확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농사라든가 지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빨라지면 이 노동력이 원활히 돌아갑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 F100이 이제 양분의 바란스를 맞춰주기 때문에 숫기 단축이 되는 거고 엑스칼리버 F100을 쓰게 되면은 수확한 콩의 무게, 벼의 무게가 틀려질 겁니다. 부피가 좀 틀리지 않았어요? 예, 저 콩 올해 정부 수매하면서 톤백을 보고 조금 예.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부피가 많이 예, 작아집니다, 예, 이게. 예. 그래서 벼는 이제 50kg에서 100kg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제 콩에다가는 이제 50평 내지 60평에다가 한 포 넣으시고 이제 콩 복합 비료를 만약에 쓰시게 되면은 150평 내지 200평 밭에는 제가 이제 그렇게 원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밀을 파종하고 나서 추비를 주게 되면은 5, 60평에 하나 넣고 심을 때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밭에다가 쓰시는 분들은 50평 내지 60평에 하나 넣고 콩복합 비료는 150평에서 200평 하나 넣으시면 되고 엑스칼리버는 이제 종자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되고 요 F100은 이제 콩이 이제 본잎 두잎 나왔을 때 저거를 10마리에서 12마리에다가 주게 되면 콩 이제 억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콩은 이제 꽃 필 때서부터 이제 수확기 때까지 15일 간격으로 한 3번 정도 하나로 뚝하고 섞어주게 되면은 요 하나로 뚝은 이제 콩의 그 단풍 불병이라고 그러죠. 이제 예. 배란간에 단풍들을 그릴 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섞어서 주시면은 그때는 어차피 노린재 피해도 좀 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안은 노린재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그 드론으로 예. 드론이 활성화돼가지고 철저해요. 예. 드론 또 용량이 커져가지고요. 지금은 그 뭐 30m 정도 가지고 한 피 1200평을 이게
주다 보니까 약 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단지가 이루어지고 공동방제가 잘 이루어지기 예, 때문에 예. 그런 게 훨씬 덜한 것 같고 이 산비알이라든가 비탈밭에 심으신 분들 산 것이 아주 노린재 피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약재 줄 때 그렇지 섞어 주시게 되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 주는 건데 제 엑스칼리버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뿌력 박테리아를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뿌력 박테리아가 엄청 많이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질 비료 과다 사용 시 이제 뿌력 박테리아가 오히려 착생이 불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똥이라든가 유기물을 넣었을 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 뿌력 박테리아가 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콩을 심어갖고 2주만 지나도 생기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꽃필 때가 가장 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에다가 심는 분들은 그냥 50평에 하나, 또 이제 콩 전용 부역비는 이제 150평 내지 200평에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뿌력 박테리아죠. 우리 이사장님은 이거 보셨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콩 수확을 이제 좌우하는데 이 엑스칼리버 한 번 갖고 아까도 말씀드린 20kg에다가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뿌력 박테리아 착생이 잘 되고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갖고 발화 촉진도 되고 밝은 촉진도 되고 그래갖고요. 가뭄에 습해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kg 가지면 이제 1200평 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고, 이제 뿌리에서 이제 아까 연작에 이제 지제불석음병들이 이제 많이 나는데, 여기는 이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이게 많이 생기거든요. 가스불린에서 썩은병이 많이 생기는데도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가 이제 질소를 고정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잘해주고요. 또 여기가 이제 가물고 뿌리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불마른병이라든가 칼색무늬병 이런 거 세균성병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가장 잘 아시는 건데 이 적기 파종해서 이제 제식거리를 이제 농가들이 많이 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식거리는 농가의 밭의 그 양분 상태를 제가 잘 모르니까 제 4종 세트 쓰게 되면 80 내지 90에서 3, 40cm 정도로 백태의 경우는 이렇게 하고 서리태 같은 거 청자오나 이런 1m에서 50 내지 60cm 정도 이렇게 해주니까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유기물이 충분히 들어간 상태 같으면은 저 정도 제식거리가 상당히 기존의 인원보다 높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래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예, 예. 우리 사장님은 다 백태만 하셨나요? 저도 서리태 했어요. 서리태? 네. 근데 금년에 서리태 가격이 좀 싸죠? 그래도 조금 했는데 예. 원이어 보고 이게 계약 재배해 가지고 어. 좀 괜찮았어요. 다행이시네요. 네. 우리 이사장님도 서리태시? 예. 서리태 그 중에 두 필지 했는데요. 예. 그 괜찮게 나왔어요. 이 간격은 1m에 50, 60 이 정도 하면 어때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작업기가 예. 그 70이지 75에 한 40cm 정도 떨어져서 심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느끼는 게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서리태는 좀 뱀니다, 그게. 그래서 이게 1m에 50, 60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리태는 좀 백태보다 간격을 좀 넓게 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거기도 이제 이 조리 피해 때문에 이거 새충도 쓰시나요? 예, 네, 이거 써요. 쓰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새총 쓰지 마시고 거기 단지가 돼 있잖아요. 마을 어귀에다가 새 출입 금지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써야 돼요? 영어를 써야 돼요. 요즘에. 그리고 또 태국에서 오는 새도 있으니까 태국 말도 써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요새 이제 이 조리기 피제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거를 사용할 때는 먼저 이걸 버무려서 이게 끈적끈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기계 파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짝 말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종 직전에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죠, 지난해?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새 조류피해 방지제를 먼저 뒤에 버무리고. 예. 그 끈끈한 액이 있을 때 엑스칼리버를 같이 엑스칼리버 섞으면 그러면서 저거 더 빨리 마릅니다요. 예. 묻으면서. 잘 묻어. 20kg에다가 예, 버무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요거에 이제 충남 보령하고 서천 경계 지역에 이제 여기도 이제
답전자기로 그 답전자기가 답에다가 이제 별을 안 싣고 이제 요 콩을 심은 건데 이쪽에는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심은 거고 여기는 처리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화율 초세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만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수확할 때까지 차이가 나니까 해고 안 해고 차이는 분명히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처리고 무처리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이제 콩 이제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3개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뽑아주게 되면은 2개가 되면은 분지수가 잘 나오죠, 분지수가. 그래서 이 콩의 이 분지수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나오면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요때 이제 이건 너무 컸는데 요거보다 작을 때 이제 F100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이런 건 이제 포트묘 뭐 많은 면적들은 포트묘 못 하는데 포트묘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적심해 갖고 나가면 가장 좋죠. 그래서 이제 포트묘 하시는 분들은 아까 예. 그 뒤에 쪽으로 한번 내려봐 주세요. 그거 떡잎 이렇게 나와. 아, 그거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이제 심은 건데 이게 17일째 된 거거든요. 이렇게 뿌력 박테리아가 아까 그 밭입니다. 여기는 많이 생성되고 안 된 데는 이게 이제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찍 저게 착생되고 안 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뿌력 박테리아에서 이제 수량 차이도 많이 난다. 이렇게 이제 경합이 돼버리면 서로 키가 자라니까 이게 이제 마디가 이게 쭉쭉 자라버리니까 이제 쓰러지고 이런 원인이 되죠. 요거는 이제 묘상했던 거고요. 요렇게. 아니 그 FA 저기 100을 살포할 때 저희 아까 사장님이 2잎 정도 나와서 여기 이제 떡잎 벌어지고 속잎, 두잎 요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떡잎을 제외한 예. 속잎이 2잎 정도 나왔을 예, 때 나왔을 때 줘버리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지수가 이게 많이 늘어나고 통풍도 잘 되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이 매달리죠. 요 벌레가 이게 이제 심한 애가 있어요. 그 파밤나방. 이거는 그냥 작물을 가리지 않고 그냥 고추가 됐던 콩이 됐던 게 다 이게 많이 생길 때는 그냥 위에 뽕잎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약재들이 내성이 와갖고 잘 안 들을 때는 제가 그 BBM이라고 있거든요. 그걸 섞어서 주게 되면은 콩에 진딧물, 응애 이런 거 등록된 약에다가 섞어주면 좀 이게 보조제로 잘 듣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섞어서 주시면 되고요. 이 노린재 이것도 이제 피해들이 큰데 거기는 이제 원체 공동방지를 잘하고 계시니까 이 톱다리 노린재라든가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이게 이제 감을 안 맞춰갖고 심게 되면은 콩이 나와갖고도 이제 자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렇게 됐는데도 또 농가들이 여기 또 순 적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끝나는 겁니다. 적심하시면은. 그 초세가 왕성한 데다가 적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습해서 심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진딧물 피해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뭐 원체 그쪽은 이제 방제를 잘 해주시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요게 이제 2개잖아요, 2개. 요게 한 밭이거든요. 속금질 한 대하고 안 한 대하고 차이가. 이건 이제 3개씩 이렇게 콩알이 많이 베겼지 않습니까? 요거 4개 베기려고 그러네요, 우리 사장님. 4개 베기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콩들이 이제 속금 작업을 안 한 것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계 속도를 빨리 놓게 되면 그냥 줄줄줄 쏟아놓고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사장님 이게 이제 시간을 늦춰버리면 딱딱 2개, 뭐 3개, 4개씩 전파가 잘 되나요? 이렇게 천천히 가면 갈수록 예. 거리가 확보가 잘 되더라고요. 예. 전파가 잘 돼요. 근데 그거 1200평 심는데 몇 분 걸려요? 보통 1시간을 보고 파종을 하는데요. 예. 결국은 날씨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날씨가 안 비가- 좋으면 비가 온다 지금 마음이 바빠갖고 막 달립니다. 근데 10분만 늦춰져도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셔 이거? 석금질을 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제가 저 기계를 많이 심어봤어요. 이거 사장님이 심으신 거 아니에요? 예. 심어봤는데 그 당시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예. 어쩌 기계는 한정되어 갖고 양은 많은 게 좀 빨리 댕긴다 보죠. 근데 시간이 많을 때는 천천히 가면 이 전파가 잘 돼요. 예. 그래도 그래서 이 전파를 잘 하시고 금년에는 제 얘기가 맞는가 안 맞는가 어려워도 그냥 뭐 우리 사장님 30구간이니까 다만 10구간을 하든 5구간을 하든
비교를 해보시면은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생산량하고 이게 답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사장님네 거 아닙니까? 이거 사장님 작업했는데 제가 가서 찍었거든요. 예. 이거 엄청 잘 됐더라고요. 예. 인원은 몇 킬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1,500kg 대찬이었거든요. 예. 1,500kg 좀 넘게 나왔습니다. 여기요. 예. 그러면 이게 1,500kg면 1.2, 1.3kg 정도 예. 나온 거네요. 예. 그러면 잘 된 거네. 예. 1,560이면은 1.3 나오는 거 지금까지 아닙니까? 콩농사 올해 최고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고 많이 나온 예. 거예요. 그 이 정도 농사 지시면 되죠. 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밀비고 후작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근데 여기 소금 작업만 하셨으면 200g 다 나왔다니까. 소금 작업을 안 해주셔서 그렇지. 그 이제 지난해는 대체로 이제 콩이 잘 되는 해죠. 예. 근데 이제 이 꽃 피고 열매가 이제 연그를 때 이제 가뭄 예. 그것만 해결해 주면은 좋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장님 수확하신 거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콩농사 지난해 콩농사를 좀 제가 우리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 콩농사는 우리 고 사장님은 어떻게 면적은 그대로 하실 거죠? 좀 늘려요. 늘려요? 네. 아, 쌀값이 없어서? 우리 일은 사장님은요? 더 많은데요. 저도 그 올해 좀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도요? 우리 사장님은? 저도 좀 늘려야죠. 아, 그러면 이제 금년 농사는 이제 어떻게 좀 설계해 보실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한 게 있으니까요. 네. 그걸 모태로 해서 좀 더 추가시키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작년에는 1.2에서 1.3kg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럼 200g만 더 나오게 농사 지시면 되겠네? 이게 저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해서 한 1,500kg 선에서 예. 만 나오면은 만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사장님은요? 당연히 욕심이야 작년보다 더 근데 희망사항. 오늘 와가지고 그 더 수확하려고 희망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 고 사장님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콩농사를 지다 보니까 희망사항인데 많이 먹을 때도 있어요. 예, 예. 조금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많이 먹는 놈 있고 또 적게 먹는 놈 있고 근데 그에 또 기후도 무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게 기후 환경에 이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은 지난해 같이 가뭄, 늦게 장마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또 태풍 또 부르면 또 콩 쓰러지면 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되고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자식 농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농사예요, 농사. 이게 잘 될 것 같은데도 천재지변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 더 덧붙인다 그러면은 남북관계. 돈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이제 제 흥농 사정세트농법은 이제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인데 더 한번 되짚어 보면은 땅 살리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밀을 후작일로 콩을 심지 않습니까? 예. 밀 중고름 줄 때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50평 내지 60 그러니까 60평에 하나는 심으면 되겠네. 1200평에 20포. 종자는 요걸로 처리해 주시고 억제는 이제 나와 갖고 본입 두입 했을 때 F100 10말 타서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꽃필 때서부터 여기 등록된 약재 주실 때 같이 주시면은 콩이 이렇게 잘 됩니다. 3개, 4개씩 탁탁 뽑고 평당 1.5kg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콩농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원체 선수들이시라.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이제 제가 찍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콩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사장님 또 콩농사 우리 전국에 계신 분들한테 나는 이렇게 졌다 이렇게 할 거다 좀 한번 설명하고 맞춰주시죠. 저는 콩농사를 지면서 처음에는
벼농사 같이 화학비료 가지고 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특히 더 감오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이사님께서 강조하신 유기물 함량에 대해서 제가 밭에도 한 3,00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공교롭게 작년 봄에 제가 그 밀 파종 데다가 봄에 그 싹이 올라온 상태에서 우끄럼식으로 해서 소똥을 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올해 작년에 게 수확 결과를 보니까 밀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밀에서는 평년작으로 나왔는데 콩은 한 백 이상이 더 나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아까 우리 그 사장님께서 또 뿌리 썩은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오신 분들이 이제 옆에서 다 보셨기 때문에 저도 처음으로 밀대를 100% 다 집어넣고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막판에 날씨 때문에 나무 기계를 대서 이 밀을 수확하다 보니까 그 밀대를 못 집어넣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소모기로 끄집어낸 논이 있습니다. 12필지.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따로 서리태를 파종을 했는데 나기는 기가 막히게 났는데 나중에 막 뿌리 썩음으로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 이게 연작장애냐 뭐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오늘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유기물 함량이 없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런 뿌리 썩음이랄지 연작장애가 많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어떻게 보면 화학 비료는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유기 쪽으로 유박이랄지 우리 사장님께서는 땅 살리기랄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농사를 올해는 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장님이 언급하신 그 이꽃병 예.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제 예. 유기물이 없으면은 예. 유효 미생물이 적기 때문에 예. 나쁜 미생물이 많이 활성을 띠기 때문에 예. 이꽃병이라든가 또 뿌리 발달이 안 되니까 이제 예. 과습이나 이런 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잘 나가지고 예. 뿌리도 막 뻗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죠. 죽어버리더라고요. 예.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게 약도 없고 이거 뭐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센터니 다 가서 이렇게 알아본 결과 이거 뭐 약도 없다는 겁니다. 이 썩은 병은 그래서 그래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유기물하고 이제 유효 예. 미생물에서 이제 좌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고 사장님은 이제 동네 콩을 다 심다시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밀집을 이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심을 때 좀 나쁘더라도 좀 꼭 넣어야 되겠죠? 예, 환원시켜야 되겠죠? 예, 시간은 좀 더 걸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밀집을 환원시켜주게 되면 이제 그게 썩으면은 이제 발효가 되면 유기물도 높아지고 또 일단 통기성이 좋아지니까 또 좋아지고 아까 이제 그 제초 효과에도 좀 덜 나는 것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볏짚이라든가 이런 밀대 같은 게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은 이제 광발화를 식물은 이제 안 발화하거든요. 이 햇볕이 없어도 발화가 되는데 이 풀은 이제 광발화를 하기 때문에 햇볕만 받으면 이게 발화가 되거든요. 근데 밀집이라든가 이런 걸 덮어놓게 되면은 이제 햇볕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발화가 덜 되는 거고 콩이 나오면은 경합에 의해서 또 풀이 못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은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제초제 뿌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초제 뿌리는 것도 토양의 유기물 상태에 따라서 제초제도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300평에 정량 뿌려갖고는 유기물이 많은 데서는 이 피막 형성이 또 잘 안 돼요. 이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을 좀 더 넣다가 보니까 또 뿌리고 나서 바로 비가 오면은 이게 표층에 피막이 또 흘러내리니까 뿌리가 다니까 또 콩이 이제 오갈병도 걸리고 그러는데 그 날씨를 좀 잘 봐서 뿌려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오늘 오셔갖고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금년 콩농사 더 늘리신다며요. 예. 예. 이제 막연히 쌀값이나 그런 것 때문에 늘려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또 이왕에 농사 지면서 많은 수확을 내고 싶은 게 제 욕심이잖아요. 당연한 욕심인데 그렇죠. 그 아무 대책도 없이 수확량 늘리는 것보다도 오늘 이렇게 막 사장님 말씀도 듣고 저희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의 얘기들을 듣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확량 높이는데 좀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예.
우리 유 사장님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부천에 와서 사장님 말씀 듣고 쭉 보니까 많은 걸 배우고 갑니다. 또 우리 이 사장님 전문가가 계셔갖고 항상 또 정보를 공유하시니까 다 같이 농사 잘 짓고 계시잖아요. 오늘 하여튼 이렇게 먼 길 오셔갖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갖고 오늘 저희 흥농TV 유튜브 보시는 콩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내년에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